매일 아침 8시 낡은 철제 셔터가 올라가며 봉순 수선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40년 넘게 이 골목을 지켜온 봉순 할머니는 오늘도 작업복을 입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재봉틀과 빛바랜 실패들이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바늘의 실을 꿰었습니다. 찢어진 청바지, 늘어난 티셔츠, 주민들이 맡기는 평범한 옷들을 3,000원, 5,000원에 수선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단 좀 올려주세요. 그래요. 모레 오후에 찾아가세요. 언제나 인자한 미소였습니다. 오후 3시 단골 손님 영희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옷인데 단추가 떨어졌어요. 비싼 옷이라 아무데나 못 맡기겠더라고요. 꺼낸 것은 고급 브랜드 코트였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영희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할머니는 할 수 있어요. 이틀만 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영희가 나간 후 할머니는 코트의 스티치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안감, 재단선, 바느질. 오래된 연인을 대하듯 손길이 떨렸습니다. 코트 안쪽 태그 메이드 인 페리스를 확인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솜씨, 이 바느질. 저녁 6시 셔터를 내린 할머니는 작업대 서랍 깊은 곳을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안경집 속 낡은 흑백 사진. 젊은 시절 할머니가 화려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뒤편에는 페리스 1975라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과 코트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만든 옷이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코트를 가슴에 안으며 4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선하던 중 작업대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낡은 명함. BONGSON ATELIER 디자이너 BONGSON 킴 페리스 프랑스 1975. 봉순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할머니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이 티셔츠 구멍 좀 메워주세요. 단골 손님 정수기가 낡은 티셔츠를 내밀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거절한 적 없던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싸구려는 이제 못 해줘요.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을. 정수기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없이 작업대로 돌아섰습니다. 정수기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대학생 수진이가 찢어진 명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가방을 받아든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가죽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방치하다니.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료로 해드릴게요. 제대로 살려드릴게요. 네. 공짜요? 아니에요, 할머니. 돈 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할머니의 태도에 수지는 당황하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동네는 금세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봉순 할머니가 이상해졌대. 싸구려는 안 받고 명품만 받는데 완전 명품병 걸렸나 봐. 단체 대화방에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의 옷차림마저 변했습니다. 평생 입던 낡은 작업복 대신 명품 브랜드의 화려한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재킷을 걸쳤습니다. 할머니, 그 옷 어디서 났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직접 만들었어요. 할머니의 대답에 영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할머니는 옆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창밖에서 몰래 지켜보던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낡은 재봉틀로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수선이 아니었습니다. 스케치북에 디자인을 그리고 원단을 재단하고 정교하게 바느질했습니다. 마치 디자이너처럼 방구석에는 빛바랜 작품 모음집과 낡은 패션 잡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파리 패션 위크 1974 고급 맞춤복 컬렉션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영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지? 다음 날 할머니는 또 한 명의 손님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옷은 못 고쳐줘요. 원단 자체가 형편없어요. 손님은 화가 나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봉순수선 이제 가지 마세요. 할머니 완전 정신 나갔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의 작업실 문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은 명품 브랜드 표지가 새겨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남성은 할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할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새벽 5시, 영희는 불면증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봉순 할머니가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구부정한 등 힘겹게 손수레를 밀며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역시 가난해서 정신이 나간 거였어. 영희는 안쓰러운 마음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가 명품만 고집하는 이유를 이제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돈이 급하니까 비싼 것만 받으려는 거구나. 그날 오후 영희는 명동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급 원단상가 앞. 봉순 할머니가 거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상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상점 안 할머니는 이탈리아산 비단 원단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100만 원입니다, 손님. 주인의 대답에 영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이거 주세요. 그리고 이 벨벳도요. 네, 총 180만 원입니다. 할머니는 지갑에서 현금 다발을 꺼냈습니다. 영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점 주인이 할머니를 보며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전히 눈썰미가 대단하시네요. 이 원단은 저희 상점에서도 가장 고급품입니다. 선생님? 영희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상점 주인은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원단을 조심스럽게 포장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영희는 급히 숨었습니다. 할머니가 지나간 후 영희는 상점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아까 그분 누구세요? 주인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르세요? 저분은. 아, 근데 제가 말해도 되나?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희가 재촉했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70년대에 파리로 유학 가셨던 분이에요. 천재 디자이너로 소문났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30년 만에 다시 보는 겁니다. 영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참을 수 없어 동네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고급 원단상에서 나오는 사진. 설명은 폐지 주어서 180만 원짜리 원단 사는 봉순 할머니 목격. 도대체 뭐하는 분? 단체 대화방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헐 대박, 완전 이중생활? 사기꾼 아니야? 부자인가?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의 작업실. 할머니는 180만 원짜리 원단을 작업대에 펼쳐 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원단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제 제대로 만들 수 있겠어. 며칠 전 찾아왔던 그 중년 남성. 그는 사실 할머니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파리에서 할머니와 함께 공부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의 유명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다시 시작하세요. 선생님의 재능이 썩는 건 패션계의 손실입니다. 그의 간곡한 부탁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미 늙었어. 그런데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제대로 된 옷을 만들고 싶어. 그 결심이 할머니를 폐지 수거로 그리고 명품 원단상으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원단을 가위로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꿈꿔온 그 디자인을 드디어 실현할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녀 민지가 방학을 맞아 집에 왔습니다. 대학생인 민지는 패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민지는 밝게 인사했지만 할머니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지야, 할머니 바쁘니까 방해하지 마. 차갑게 말하고는 작업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민지는 섭섭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저래? 밤 10시 민지는 화장실에 가다가 작업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뭔가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재봉틀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밤새 뭘 하시는 거지? 다음 날 오전 할머니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민지는 기회다 싶어 작업실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간 민지는 숨이 멎었습니다. 벽면 가득 펼쳐진 디자인 스케치들, 작업대 위에는 완성된 옷 한 벌, 낡은 청바지를 완전히 해체해서 만든 전위적 스타일의 재킷이었습니다. 파괴적이면서도 우아하고 복고풍이면서도 현대적이었습니다. 헐, 이거 완전 파리 컬렉션급인데? 민지는 감탄했습니다. 패션을 공부하는 민지의 눈에도 이건 예술작품이었습니다. 민지는 휴대전화를 꺼내 재킷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 할머니 작품, 해시태그 복고 풍계조, 해시태그 재활용, 해시태그 수선집 할머니 이 작품 꼬리표를 달고 올리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30분 후 민지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좋아요가 100개, 200개, 500개, 순식간에 1000개를 넘었습니다. 댓글도 폭주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디자이너 누구예요? 연락처 알려주세요. 완전 천재 아니에요? 이거 진짜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유명 패션 영향력자 스타일리스트 제인이 다시 올렸습니다. 재활용의 새로운 경지. 이 작품을 만든 분을 찾습니다. 꼭 만나 뵙고 싶어요. 1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민지는 겁이 났습니다. 할머니한테 혼나겠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지야, 있니? 할머니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황급히 작업실을 나와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녁, 민지의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쪽지였습니다. 유명 패션학교 교수 진아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혹시 이 작품을 만든 분이 봉순 선생님이신가요? 제가 아는 그분이 맞다면 꼭 연락 주세요. 민지는 메시지를 읽고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재봉틀 앞에서 또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기, 왜? 할머니가 돌아보았습니다. 민지는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할머니 작품을 사회관계망에 올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할머니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수만 개의 좋아요, 수천 개의 댓글, 그리고 이 디자이너를 찾습니다라는 글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날 밤 젊은 패션 학도 진아가 봉순 수선집을 찾아왔습니다. 밤 9시 수선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자 30대 초반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세련된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 진아였습니다. 혹시 봉순 선생님이신가요?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서울 패션학교에서 디자인을 가르치는 진아입니다. 사회관계망에서 선생님의 작품을 봤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진아는 손판 컴퓨터를 꺼내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1974년 파리 패션쇼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젊은 봉순 할머니가 무대 옆에서 모델들을 지켜보고 있는 흑백 사진. 한국 패션계의 잃어버린 천재라는 제목의 기록 영화 화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사라지셨어요? 파리에서 당신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작업실로 들어간 두 사람. 할머니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 진아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신문 스크랩, 패션쇼 초대장, 그리고 수십 장의 디자인 스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1975년 1월, 할머니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파리로 떠나기 딱 일주일 전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죠. 뇌출혈이었어요. 진아는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지고 계셨어요. 제가 모르게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쟁이들이 몰려왔어요. 3천만 원. 그때는 엄청난 돈이었죠.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고 동생 셋은 아직 학생이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파리행 비행기 표는 이미 끊어져 있었어요. 장학금도 받았고 작업실 계약도 다 끝난 상태였죠. 하지만 난 갈 수 없었어요. 가족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비행기 표를 팔았어요. 그 돈으로 빚의 일부를 갚았죠. 그리고 이 수선집을 열었어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요. 10년 걸려서 빚을 다 갚았어요. 동생들도 다 대학 보냈어요. 어머니도 끝까지 모셨고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제 꿈은 사라졌어요. 파리에서는 저를 기다렸지만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꿈을 포기한 디자이너라는 게. 그런데 왜 지금? 진아가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코트를 봤어요. 제가 파리에서 함께 공부했던 선배가 만든 옷이었죠. 40년 만에 그분의 바느질을 만졌을 때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난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걸 그리워했는지. 진아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선생님의 사회관계망 게시물, 지금 50만 조회수 넘었어요. 사람들이 선생님의 재능을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난 이미 70이에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진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요.
단 한 번만 제대로 된 작품 모음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학생들도 도울 거예요. 할머니는 작업대 위의 원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80만 원을 들여 산 그 이탈리아산 비단. 40년 동안 꿈꿔온 디자인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합니다. 진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꿈은 나이 들지 않아요. 그날 밤 할머니와 진아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0년 전의 꿈, 그리고 이제 시작될 새로운 도전에 대해. 다음 날 진아는 자신의 패션 학교로 돌아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봉순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 전설의 디자이너요? 40년 전에 사라진 그분이요? 네, 맞아요. 그분이 지금 작은 수선집에서 40년간 숨어 지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하세요. 진아의 말에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날 저녁 진아의 사회관계망에 올라온 게시물 하나가 패션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봉순 선생님이 돌아오셨습니다. 70세 하지만 그분의 손끝에는 여전히 마법이 살아있습니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분이 맞나요?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3일 후 한국의 유명 디자이너 서민우가 직접 봉순 수선집을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민우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선배님, 저 기억하세요? 1974년 선배님 전시회를 보고 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했던 대학생이었어요.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우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민우, 그때 그 어린 학생이? 네, 저예요. 선배님이 사라진 후로 한국 패션계는 20년은 뒤처진 것 같았어요. 선배님이 있었다면 우리도 파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민우는 오열했습니다. 민우는 할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선배님, 다음 달 서울 패션 주간에 제 시간대를 드리고 싶어요. 그 무대에서 선배님의 작품 모음을 보여주세요. 패션 주간?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그건 너무 큰 무대예요. 난 그냥, 선배님, 이건 선배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민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려온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꿈을 포기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작업실에서 40년 된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적힌 디자인들. 봉순 대표작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제목.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한번 해볼까? 하지만 다음 날 할머니는 거절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해요, 민우 씨. 역시 난 이미 늙었어요. 내 시대는 끝났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스케치북을 불태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성냥에 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지가 작업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민지는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할머니가 꿈을 포기하면 저도 포기할 거예요. 할머니는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자신만의 꿈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영희가 수선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단체 대화방에 이상한 말들 올렸잖아요. 문이 열리자 영희는 놀랐습니다. 작업실에 동네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숙, 수진, 그리고 예전에 거절당했던 사람들까지. 할머니,
저희가 도울게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패션 주간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진아와 그녀의 학생들도 왔습니다. 민우도 그의 팀도 작은 수선집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 작품 모음 이름을 정했어요. 진아가 말했습니다. 봉순 대표작 40년의 기다림. 어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시작해 봅시다. 그날부터 밤낮 없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7벌의 옷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각각의 옷에는 자신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옷폐지 수거용 자루를 재활용한 코트, 가난했던 시절. 두 번째 옷 어머니의 한복을 해체해 만든 드레스, 희생. 세 번째 옷 동생들의 교복을 이어 붙인 재킷, 가족. 네 번째 옷 40년 된 작업복으로 만든 작업복, 인내. 다섯 번째 옷 명품 원단의 누더기를 조각 모음한 망토, 재발견. 여섯 번째 옷사회 관계망에서 화제가 된 그 청바지 재킷, 부활. 일곱 번째 옷 1975년 파리에 가져가려 했던 그 드레스, 꿈. 패션 주간 3일 전, 작업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민지의 비명에 모두가 모여들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할머니는 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아야, 나 대신 무대에. 무슨 말씀이세요? 진아가 울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셔야죠. 난 이제 힘이 없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로셨네요. 하루만 쉬면 괜찮을 겁니다. 하루 전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모두가 만류했습니다. 할머니 쉬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직접 입을 거야. 서울 패션 주간 당일 동대문 디자인 광장은 업계 관계자들과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봉순 선생님의 40년 만의 복귀라는 소식에 모두가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무대 뒤는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할머니는 바퀴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진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이걸 놓칠 순 없지. 객석에는 동네 주민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 정숙, 수진, 그리고 민지. 모두 할머니를 응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드디어 조명이 꺼졌습니다. 무대 위로 한 줄기 빛만 켜졌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폐지 자루로 만든 코트.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델들이 차례로 무대를 걸었습니다. 각각의 옷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할머니의 40년 인생이 자막으로 흘러갔습니다. 가난, 희생, 가족, 인내, 재발견, 부활. 여섯 번째 모델이 사라지자 무대는 잠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빛만 켜졌습니다. 무대 끝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한 사람. 봉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7번째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1975년 파리에 가져가려 했던 40년 동안 완성하지 못했던 바로 그 드레스. 흰색 비단에 손으로 수놓은 꽃무늬. 단순하지만 완벽한 모양새. 할머니의 걸음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70년 인생 중 가장 빛났습니다. 객석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관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민우가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아 학생들, 민지, 영희. 한 사람씩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순식간에 전체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사진기 번쩍임이 터졌습니다. 훌륭해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무대 끝에 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이룬 미소를 지었습니다. 봉순 수선집 앞에는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협력 제안서, 해외 패션 주간 초청장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동네 아주머니의 청바지를 정성껏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작업대 위에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꿈은 늙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봉순. 민지가 패션학교 입학 통지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나도 디자이너 될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넌 할머니처럼 기다리지 마. 지금 당장 시작해.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쳤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진짜 봄이었습니다.